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제가 갤럭시 노트 10을 구매한 지 벌써 3주가 지났고요. 메인폰으로 노트 1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노트 10을 구매해야 되는 이유, 구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3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먼저 사야 되는 이유부터 3가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이놈 때문이 아니라 이놈 때문에 사야 됩니다. 바로 슈퍼 패스트 차징 때문인데요. 사실 노트 10 플러스의 성능 향상 이런 부분보다 이 25W 고속 충전이 주는 편리함이랄까, 좀 오버하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랄까, 생각보다 엄청 크게 다가왔습니다. 기존의 15W 충전기랑 25W 고속 충전기를 한번 비교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완충 시간만 따지고 보면 30분이 차이가 안 났습니다. 20분, 30분이 크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25W 고속 충전기의 가장 큰 장점은 그 30분이 아니라 15분 혹은 10분만 충전했을 때입니다. 특히 배터리 잔량이 굉장히 적을 때, 예를 들면 지금 급하게 나가야 돼요. 10분 정도밖에 충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 이 고속 충전기는 정말 유용합니다. 15분 정도만 충전하면 30% 정도 충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반나절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정말 좋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번에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크기가 6.8인치죠. 기존에 제가 갤럭시 S10 플러스 6.4인치 제품을 썼었습니다. 그때보다 이 6.8인치는 확실히 더 크게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쓸 때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푹 등등 정말 컨텐츠 소비를 많이 합니다. TV를 안 보고 이제 핸드폰을 보고 있을 시간이 훨씬 많을 정도로 동영상을 가장 많이 보는 기기가 바로 스마트폰이 되었죠. 그래서 6.8인치가 주는 그 광활함, 몰입감은 정말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6.8인치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6.4인치였던 갤럭시 노트 9과 거의 비슷한 크기에 무게도 조금 더 가벼워졌거든요. 휴대성에 큰 문제 없이 6.8인치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MS와의 콜라보죠. 물론 아직 사진을 최근에 찍은 15장까지 밖에 보지 못한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사진 같은 거, 영상 같은 거는 선을 연결하지 않고 바로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고요. 특히 이럴 때 있잖아요. 문자 인증 같은 걸 하다 보면 문자를 보려고 폰을 찾아야 되고, 그런 거 없이 바로 윈도우에서 확인해서 쓸 수 있다는 것도 나름 편했습니다. 이제 장점 3가지를 했으니까 까봐야겠죠. 갤럭시 노트 10을 구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3가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5G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번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5G 모델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해외에는 LTE 버전이 있죠. 이건 아무래도 통신사들이 뭔가 이렇게 삼성과 좀 쿵짝쿵짝이 맞아서 5G 모델만 출시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저는 큰 불만이에요. 제가 사는 곳인 대구에는 5G가 한 20% 정도밖에 안 터져요. 집에서도 안 터질 뿐더러 밖에서도 쓰다 보면 거의 LTE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5G를 쓸데없이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통신사를 통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5G 요금제로 무조건 갈아탔어야 됐습니다. 95,000원짜리 요금제로 갈아탔고요. 이 노트 10 플러스 가격도 LTE 버전에 비하면 20만원 정도 비싸죠. 해외 버전이 200달러 정도 차이가 나니까 요금제에서도 손해를 보고 기기를 살 때도 쓸데없이 5G 모델을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분들도 계시죠. LTE 요금제를 그대로 쓰기 위해서 자급제로 노트를 산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LTE 버전을 출시만 해줬다면 20만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노트 10보다 뭔가 S10을 사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갤럭시 S10 플러스랑 이 노트 10 플러스를 비교했을 때 별로 성능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런 점을 따지고 보면 더욱더 S10 플러스가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스피커인데요. 이번 삼성 갤럭시 노트 10이 베젤을 많이 깎아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훨씬 시원하게 보이는 그런 장점이 생겼죠. 하지만 이 상단에 수화부를 많이 깎아내면서 스피커가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하단 부분의 스피커는 문제가 없지만 상단의 스피커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리가 나오는 공간이 줄어들면서 소리가 많이 약해지기도 하고 뒷판이 울리기도 하면서 노이즈가 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썼던 갤럭시 S10과 비교하면 스피커 성능이 확실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상을 볼 때
이게 스테레오 스피커를 쓰다 보니까 좌우 밸런스가 균등하게 나오는 게 중요한데 상단의 스피커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볼 때 뭔가 좀 좌우 밸런스가 맞지 않은 느낌, 좀 민감하신 분들은 불량이 아닌가 할 정도로 밸런스가 안 맞는 단점이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은 확실히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아닐 수도 있지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갤럭시 S9부터 노트 9, 갤럭시 S10 카메라의 발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의 욕심일 수도 있지만 이번 노트 10도 갤럭시 S10과 비교했을 때 화질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똑같다고 보면 돼요. 라이브 포커스라든지 뎁스 비전을 이용한 심도 표현, AR 카메라 같은 기능적인 부분은 강화가 꾸준히 되고 있지만 카메라 자체의 화질이랄까 조리개 밝기랄까 그런 부분이 큰 발전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S10과 비교했을 때 전면 카메라는 더 안 좋아졌죠. 그런 점을 따지고 보면 갤럭시 노트 10은 가성비가 조금 안 좋다, S10에 비하면 안 좋다고 봐도 될 만큼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갤럭시 노트 10에 대한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였고요. 그래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갤럭시 노트 10은 괜찮은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아이폰이 얼마나 잘 나올지에 따라 갤럭시의 성패가 좌우되겠지만 저는 만족하면서 쓸 것 같습니다. 아이폰이 또 출시가 되면 또 사서 충분히 또 비교를 할 거니까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그래도 노트 10을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역시 또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똥바.